여기 40번. 자, 이번에는 알파의 범위와 베타의 범위가 나와 있어. 자, 알파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 그럼 이 알파는 몇 사분면? 2사분면이 되는 거야.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습니다. 자, 베타는 180보다 크고 얼마? 270도보다 작습니다. 이 알파는 2사분면, 이 베타는 3사분면이 되겠네. 자, 사인 알파 얘가 5분의 3이 되고, 코사인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13분의 12일 때 그 가로 1, 2, 3번의 값을 싹 구해보래. 자, 우리 가로 1, 2, 3번 구하기 전에 먼저 이 사인 알파에서 코사인 알파를 구할 거고, 코사인 알파를 가지고 사인 알파를 구할 거야. 제발 너희들 눈코 좀 하고 다녀라. 자, 사인 알파 가지고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까지 구해버리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아니다. 잠시만. 이거 어떡할까? 잠시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를 구한 것 같고, 사인 베타, 코사인, 야, 이거 못하다. 여기 베타야, 베타. 고쳐주세요. 자, 코사인 알파가 아니라 코사인 베타 값입니다. 자, 다시 사인 알파에서 코사인 알파와 탄젠트 알파를, 코사인 베타에서 사인 베타와 탄젠트 베타를 구할 거야. 지금 우리 이 교재에 있는 방법 말고 더 간단한 거. 자, 삼각형을 구할 거야.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알파는 실제로는 이사지만 예각으로 가정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요. 예각을 가정한 거야. 그리고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 되려면 빗변이 오고 높이가 3이면 돼.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의 길이는 얼마? 4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어. 자, 얘 제곱하면 25, 얘 제곱하면 9, 빼면 16,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되겠지? 자, 이 그림에서 코사인 알파를 삼각비로 구하세요. 삼각비로 구하면 빗변분의 밑변이 되고, 자, 그런데 알파가 진짜는 2사분면이잖아. 2사분면에서 이 코사인은 음수값이야.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돼. 자, 여기서 또 탄젠트 알파도 구해볼게. 자, 먼저 밑변분의 높이를 삼각비로 구하고, 자, 알파가 2사야. 2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뭐야? 음수가 될 거거든. 여기도 마이너스를 써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코사인 베타도 이렇게 그려. 자, 베타는 이번엔 진짜는 3사지만 얘도 예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값이 있잖아. 그냥 플러스 13분의 12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13이 되고, 코사인 값이니까 밑변이 12가 되는, 14, 여기가 1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높이의 값도, 자, 얘 13 제곱하면 169가 되지, 12 제곱하면 144가 돼. 빼면 얼마가 돼? 25가 되고, 루트 씌우니까 얘가 5의 길이를 가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금방 구할 수 있어. 그런 다음에 사인 베타를 삼각비를 구합니다. 13분의, 즉 빗변분의 높이가 될 거야. 그런데 이 베타는 3사야. 3사에서 사인은 음수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자, 탄젠트 베타 삼각비로 밑변분의 높이 구해주고, 베타는 3사지 진짜로는 3사분면에서 탄젠트의 값은 플러스야. 얘는 플러스야. 플러스 이후 생략한 거고. 자, 이렇게 구해주고 나면 우리가 가로 1번,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자, 공식 다시 한번 씁시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구할 수 있어. 자, 사인 알파 여기 5분의 3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13분의 12 플러스 코사인 알파 여기 구해놨지? 가로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사인 베타 어딨냐? 여기다 구해놨네? 마이너스 13분의 5가 돼. 자,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지. 자, 가로 2번. 이번에는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의 값. 자,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구합니다. 자, 코사인 알파 어딨냐? 여기 있지? 바로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코사인 베타 여기 있네. 원래 있던 거 마이너스 13분의 12 플러스 사인 알파 저기 원래 있던 거 5분의 3 가로 안 써도 되지만 그냥 가로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여기 있지? 마이너스 13분의 5 계산은 여러분들이. 자, 세 번째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얘 분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분모 1 빼기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자, 탄젠트 알파 어딨냐? 마이너스 4분의 3 탄젠트 베타 플러스 12분의 5라고 있지?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자, 얘를 그냥 가로로 구분해 줍시다. 탄젠트 베타 12분의 5. 자, 상수해가지고 답 내면 됩니다. 자, 특히 이렇게 대각으로 가정한 다음에 삼각함수의 값 구하는 거 얘가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계산이 훨씬 더 빨라. 나중에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 연습하면. 자, 41번.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돼 있대.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 줍시다. 자, 이제 1학년 과정으로 가야지. 2차 방정식 나오고 두 근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해야 될 거.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였지. 마이너스 2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가 돼. 그래서 얼마? 2야. 또 두 근의 곱.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자, 플러스 2차 함계수분의 3과. 아주 간단하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또 한 번 씁시다. 자, 분자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되고 분모는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야. 자, 수업 시간만 해도 공식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려. 또 앞으로도 계속 문제 나올 때마다 얘기하고. 근데 마지막에 시험 치를 때 이 공식조차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이게 그 참 짠한 거지. 당연히 성적은 안 나올 건데. 성적 안 나오는 건데 또 기분은 엄청 상해. 근데 그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 본인님이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 이제 또 성적 나쁘면 또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잖아. 그게 원래 인간이야, 쌤들이. 자, 여기다가 그냥 값 대입해서 정리하면 될 거야. 얘는 2가 되고 1 빼기 3분의 5. 자, 상수는 여러분들이. 자, 이제 개념 9. 자, 개념 9 하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부터 나왔던 걸 한번 정리해 볼 게 있어. 우리 기울기의 의미를, 자, 직선의 기울기의 의미. 자,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있다고 치자, 얘들아. 자, x에게서 이 m이 바로 기울기잖아. 자, 기울기의 근본적,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뜻은 델타 x분의 델타 y야.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자, 얘를 우리는 b-a분의 얘를 fx라고 이렇게 그냥 볼게. fb 빼기 fa가 돼. 그러면 이런 분수식이 나오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a, fa와 b, fb를 잇는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구나. 그리고 수학 2의 관점에서 보면 얘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고,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우리는 미분계수였던 거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미분을 배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래프를 한번 볼게. 자, 그림에서 이런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개념 구를 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 근데 생각날 때마다 확실하게 또 써보는 거야. 완전히 구구단처럼 기억이 나. 자, 이 x축으로부터 이만큼의 각을 알파라고 할게. 얘는 알파 2가 될 수도 있고 알파 라디안 값이 될 수도 있어. 이때 요 m은 기울기라고 했잖아. 자, 이 기울기 m이 여기 보니까 이런 모양이라고. 얘는 직선이야. 여기가 델타 x야. 여기가 델타 y. 그럼 여기도 동의각으로 알파야.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돼. 델타 x분의 델타 y가.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뭐야? 탄젠트의 정의였잖아. 기울기의 정의, 평균 변화율의 정의, 탄젠트의 정의가 다 같은 거였던 거예요. 여기서 외운 거에 요게 포인트예요. 자,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자, 각의 양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어. 각의 음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했어. x축과 양의 방향으로 벌어졌어. 알파 라디안 또는 알파 도만큼. 그때 그 직선의 기울기 m은 뭐가 된다? 탄젠트 알파의 값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기억나야 돼. 탄젠트 30도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1. 뭐 유리화 하든 말든 걸 알아서 하면 되고. 탄젠트 45도 얼마입니까? 1. 탄젠트 60도의 값 얼마입니까? 루트 3. 이 정도는 암기해서 들어가야 돼. 자, 이제 얘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얘를 그냥 1번이라고 이렇게 쓰자. 그리고 2번 볼게. 이제 얘가 우리의 메인이야. 두 직선이 있어. y는 mx 플러스 n과 또 다른 직선 y는 m-x 플러스 n-가 있어. 자, 두 직선 이것이 이루는 예각의 예각을 세타라고 할 거야. 자, 두 직선이 만나면, 자, 이렇게, 이건 안 그려도 아직. 이렇게 만나면, 하나는 예각, 하나는 둔각 나와, 무조건. 아니면, 둘 다 직각이 나올 수 있지, 소식으로. 그럼 90도, 90도. 근데 90도, 90도가 아니면, 하나는 예각, 하나는 뭐야? 둔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거기서 우리는 이 예각을 세타라고 하자. 어차피 둔각은 뭐야? 180도 빼기 세타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예각만 기억하면 되거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예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무엇을 나타내고 싶냐? 탄젠트 세타의 공식을 나타내고 싶어. 근데 얘가 절대값 m 빼기 m 다시 기울기끼리 뺐어. 1 플러스 m 곱하기 m 다시로 정리가 돼. 이 공식을 이제 증명할 거야. 별거 아닙니다. 자, 두 직선을 한번 그려볼 거야. x축. 자, 하나의 그 그림처럼, 우리 교재 그림처럼 안 그리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와 이렇게 그릴게. 자, 조금 기울기가 큰 것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얘보다 기울기가 좀 작은 것, 얘를 m-x 플러스 n-라고 놓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의 값 m과 m- 크기 비교할 수 있지. m이 더 큰 거야, m-보다. 그리고 요 직선의 자, 이 직선이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알파,
얘 직선이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하고,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여기로 잡자. 이렇게 세타로 이렇게. 당연히 그림 속에서 보기에도 얘가 이쪽이 둔각이잖아. 자, 그래 놓고 요 삼각형에서 먼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이 나와야 돼. 내각의 합은 한 외각과 같다. 즉 알파는 뭐가 돼? 세타 플러스 베타와 같다.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뭘 쓸 수 있어? 세타는 알파 빼기 베타가 된다. 그러면 우리 탄젠트 세타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 자리에 알파 빼기 베타야. 이거 탄젠트 덧셈 정리 있잖아.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로 덧셈 정리 전개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세타는 예각이라고 했지? 예각의 탄젠트 값은 양수하고 예각은 1사분면의 각이니까. 자, 얘 양수를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버린 거야. 이 절대값의 의미는 별거 없어. 탄젠트 세타가 양수값입니다라는 의미일 뿐이야. 절대값의 결과는 0 또는 양수니까. 근데 여기서 0 나올 수가 없지. 이 세타는 몇 도도 벌어져 있을 테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공식 유도 끝났어. 절대값 1 플러스 탄젠트 알파가 뭘까? 요 각에다가 탄젠트를 붙였다? 기울기의 의미고. 자, 기울기는 뭐야? m이라고. 이 탄젠트 알파는 기울기 m을 의미했어. 자, 탄젠트 베타는 그럼 마찬가지로 기울기 m-가 될 거고. 자, 탄젠트 알파는 m 빼기 탄젠트 베타는 m-가 될 거라고. 자, 지금 끝. 자, 이거 안 지우고 이제 4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진도는 나가게 돼 있고, 여러분들 각자의 머릿속에 얼만큼 기억나는지는 각자의 행동으로 결정이 될 거야. 선생님은 틈날 때마다 똑같은 공식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런데도 머릿속에 안 남는다? 뭐 그러면 그거 어쩔 수 없지. 왜 복습을 아예 안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두 직선이 밑줄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세타야. 그러면 자, 이 공식 봐봐. 탄젠트 알파가 기울기 m, 탄젠트 베타가 기울기 m 다시야. 여기도 탄젠트 알파가 기울기 m, 탄젠트 베타가 기울기 m 다시. 그리고 m과 m 다시를 결정할 때는 기울기가 큰 것을 m이라고 놔. 자, 우리 다시 탄젠트 세타는 한번 공식 써보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한 거지. 1 플러스 m 다시 m 빼기 m 다시. 여기서 m은 어떤 한 직선의 기울기, m 다시는 다른 직선의 기울기. 이럴 때 m을 m 다시보다 크다라고 설정하면 된다고. 그러면 요거 자 금방 처리할 수 있지. 자, 이제 요게 공식이고, 따라서 우리 탄젠트 세타는 절대값. 자, 기울기 큰 게 3이야. m 자리에 3 빼기 m 다시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하려고. 1 플러스 m 자리에 3 곱하기 m 다시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해요. 자, 절대값. 분모는 마이너스 5가 되고 분자는 5가 되고요.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1이 돼. 자, 이때 탄젠트 세타가 1이야. 아까 써줬지? 세타 몇 도? 45도. 얘 갖고 가면 되니까. 자, 라디안으로 쓰려면 4분의 8이라고 쓰면 되고.
자, 이제 삼각함수의 배각 공식이 있어. 배각 공식은 이 배각 공식을 줄여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배각 공식이나 반각 공식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증명을 해줄 거야. 그 말은 이 증명 과정도 문제풀이에 아주 잘 써놓는다는 얘기야. 자, 개념 12도 되고. 자, 1번. 삼각함수의 배각 공식. 자, 배각 공식의 1번. 자, 사인 2알파야. 얘가 왜 배각 공식이냐면 사인 알파가 아니라 2알파 썼잖아. 2배 한 거야, 2배. 2배각 공식이야. 옛날에는 3배각 공식도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과정에 빠졌고. 자, 얘 결론부터 먼저 쓸게. 2 곱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돼. 자, 증명 과정 바로 갑니다. 자, 우리가 사인 2알파를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로 나타낼 수 있어. 자, 얘 사인 덧셈 정리. 얘 사인 앞에가 곱하기 코사인 뒤에가. 원래는 공식이 알파 베타였는데 베타도 알파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 베타 자리에 알파를 쓴 거야. 플러스 코사인 앞에가 이번엔 사인 뒤에가. 뒤에 값도 이번에 알파네. 이게 곱하기니까 똑같은 거잖아. 그럼 뭐야?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로 증명 끝. 자, 이제 코사인 배각 공식. 코사인 2알파 공식. 자, 이 코사인 2알파 공식은 세 가지 모양을 다 각각 외워줘야 돼. 결론부터 쓸게.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 얘가 사용될 때도 있고. 자, 우리 교재처럼 뭘 먼저? 이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의 모양이 문제에 사용될 때도 있고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의 모양이 문제에 사용될 때도 있어. 유도 과정은 이 세 가지 모양이 한 세트로 다 나와. 그냥 쭉 과정 속에서. 자, 코사인 2알파는 첫 번째 모양, 두 번째 모양, 세 번째 모양 문제에 따라서 탁탁 골랐습니다. 자, 증명합니다. 증명은 위하고 똑같아. 즉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가로 알파 플러스 알파야. 우리 공식에 베타 자리에 알파가 들어간 것 뿐이야.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 원래 코사인 베타지만 베타 자리에 알파 들어갔네? 그럼 여기도 알파.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였는데 베타 대신에 또 알파로. 그러면 첫 번째 모양이 여기서 나타나지. 얘 코사인 두 번 곱했잖아. 제곱 알파. 뒤에 거 사인 두 번 곱했으니까 사인 제곱 알파. 이게 첫 번째 모양. 근데 우리 또 제곱 관계가 있잖아. 다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 1이야. 자, 이건 증명 없이 그냥 써놓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증명을 해주는데, 자, 그럼 여기 이 사인 제곱 알파를, 자, 빼기 가로 사인 제곱 알파를 여기서처럼 1 빼기 코사인 제곱 알파로 쓸 수 있어. 자, 세타 세타면 알파 알파가 되면 돼. 베타 베타가 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모양이 정리가 되지. 이 가로 풀어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되고 이 앞에 거하고 정리가 되면 이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 이게 두 번째 모양. 자, 이제 세 번째 모양은 또는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부터 다시 갈게.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에서부터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코사인 제곱 알파를 1 빼기 사인 제곱 알파로 쓸 수 있잖아. 뒤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한 번 더 써주고 1,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 사인 제곱 알파로 해서 마지막 세 번째 모양이 이렇게. 자, 문제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딱 골랐습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탄젠트 배각 공식.
그러니까 이 공식이 새로운 공식이 쭉 나올 뿐이야. 근데 이거 외우기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항상 똑같은 말 하잖아. 어려워요. 그럼 그만해. 어렵다고 얘기하냐. 그만 선택권이 여러분들한테 있잖아. 하려면 공식 외우면 되고. 그럼 굉장히 편해져. 자, 얘 결론부터 먼저 쓸게. 얘 2배 탄젠트 알파 1 빼기 탄젠트 제곱 알파야. 자, 얘도 증명과정 들으면 이 순간에 끄덕일 수는 있습니다. 자, 탄젠트 2알파는 또 탄젠트 알파 플러스 알파잖아. 공식에 베타 자리 알파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야. 그럼 분자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대신에 알파 쓰면 되지. 1 빼기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였는데 뒤에도 탄젠트 알파를 그대로 쓰면 되고. 자, 그럼 이 탄젠트 알파라고 쓰고 1 빼기 탄젠트 제곱 알파가 돼. 혹시나 해서 높아심에 얘기하는 건데 여기 코사인 제곱 알파라는 것은 코사인 알파를 두 번 곱했다는 뜻이야. 근데 처음 썼던 사람이 그냥 가운데 썼나 봐. 얘가 이런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반각 공식 바로 2번입니다. 자, 이 반각 공식 먼저 써주고 유도 과정도 해줄 건데, 자,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알파가 아니라 2분의 알파 반으로 남았다 해서 반각 공식일 뿐이야. 그 제목은 되게 유치하지. 대신 이 반각 공식은 제곱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반각 공식은 제곱 관련이 있다. 얘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알파로 변합니다. 자, 관계 봐봐. 제곱 보이지 특징이야. 반각 공식에 알파의 반 2분의 알파지. 그런데 여기는 뭐야? 2배인 알파가 나와. 그 공식에 2배 곱하기 2. 특징을 잘 살펴서 기억하길 바래. 자, 그러면 이번엔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반각 공식입니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돼. 자, 탄젠트 반각 공식.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 탄젠트는 코사인 제곱,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럼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라고. 여기 코사인 제곱 있잖아. 사인 제곱 있잖아. 얘가 분모에, 얘가 분자에 가서 번분수 정리하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알파. 이거야. 탄젠트 반각. 자, 그러면 이 3번의 유도 과정은 미리 한 거야. 얘 두 개 이용해서. 그럼 얘하고 이제 유도 과정, 증명 과정만 한번 살펴보면 되지. 자, 반각 공식의 증명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무조건. 코사인 2 알파가 원래 세 가지지만 맨 처음 거 빼고 이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과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의 뭐야? 이 두 가지만 써놓고 첫 번째는 자 여기에서 반각 공식 유도할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갖고 반각 공식 유도할 거야. 자, 첫 번째 요거 증명하는 겁니다. 2번 먼저 증명할게. 코사인 2 알파가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래. 자, 여기 플러스 1 넘어가 그리고 나누기 2를 합니다. 마이너스 1 넘어가 2항 되는 거야. 그리고 나누기 2를 하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알파가 되거든. 여기 지금 모양 비슷하지? 왜? 여기는 알파지만 여기는 2알파, 2배가 되거든. 저 모양으로 가려면 이때 알파에 2분의 알파 대입하면 돼.
이 모양이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가 되고 2분의 1 플러스 자 알파에 2분의 알파 대입하면 2하고 곱해져서 코사인 알파가 되지. 증명 끝이야. 자 이건 먼저 증명한 거야. 자 이제 1번 증명하는 건 두 번째 관계에서 자 1번 자 코사인 제곱 1번 공식 증명 이번엔 코사인 2알파가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2배각 공식에서 마찬가지로 얘 2항되고 얘 2항되고 나누기 2를 해버리면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됩니다. 자 이때도 알파에 2분의 알파 또 대입합시다. 그러면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동그라미 3번 공식은 이 두 개 갖고 아까 증명 말고 끝냈지. 자 이제 43번 겁니다. 자 또 공식 필요하면 또 써드릴 테니까 오늘 집에 가서 다음 시간 수요일 올 때까지 열심히 반복해서 외워갖고 오세요. 시간이니까 40분 되면 조용히 가방 탈 수 있는데 그냥 자꾸 시간 오늘은 안 잊어버리고 체크하고 있어. 에이씨 아까부터 이렇게 했지. 어떤 거든지 급하게라면 타이나. 자, 43번. 자, 사인 세타의 값이 주어졌습니다. 5분의 4로. 자, 그럴 때 우리 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탄젠트 2세타의 값을 다 구해봅시다. 그리고 조건에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대. 이 세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값이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다 음수값이 돼. 아까처럼 세타가 2사분면이지만 예각이라고 가정하고 사인 세타가 나오려면 이렇게 나오려면 삼각 B에 의해서 빗변분의 높이가 되고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이라고 계산이 될 거고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첫 번째는 삼각 B로 빗변분의 밑변 그런데 세타는 실제로는 3, 4 3, 4에서 코사인은 음수 이렇게 자 이제 탄젠트 세타를 구해놓자고 자 삼각 B로 3분의 4 근데 세타는 3, 4분면 3, 4분면에서 탄젠트는 양수 여기 플러스지만 플러스 기호는 생략 자 이러면 첫 번째 1번 사인 2세타 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2 곱하기 사인 세타 5분의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5분의 3 산수는 여러분들이 자 이번에는 코사인 2세타 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공식 가지고 어떤 걸로 이용해도 상관없어. 자 공식 한번 다시 세 가지 다 써볼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자 1 빼기 2의 사인 제곱 세타 마지막에는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자 첫 번째 방법은 뭐가 됩니까? 코사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5분의 4의 제곱.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1 빼기 2 곱하기 사인이지 5분의 4의 제곱으로. 자, 이번엔 2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 빼기 1로. 자, 어떤 거든지 값은 다 같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탄젠트 2세타 값. 자, 탄젠트 2세타 또 공식 씁시다. 2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 자, 간단한 공식들에서 지금 증명 과정을 싹 해줬잖아. 근데 이런 생각 안 되냐? 쌤이 보자 때 그런 느낌 많이 받았으니까 저를 증명 과정을 딱 들었더니 더 하기 싫어져 막. 그래서 진짜 복잡한 증명 과정은 나중에 하는 거야. 자, 얘 이제 값 대입해보자. 2 곱하기 탄젠트 얼마야? 3분의 4. 자, 1 빼기 3분의 4의 제곱.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아, 근데 이렇게 해도 좋고 여기 ds 있다. 왜 그러냐면 사인 2세타와 코사인 2세타를 구했잖아. 여기서는 이 공식 처리 안 하고 이렇게도 가능하지.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각 똑같이 쓰면 되고. 자, 우리 사인 2세타 구해놨지? 코사인 2세타 구해놨지? 번분수 처리. 자, 탄젠트 2세타는 이렇게 계산해도 좋습니다. 탄젠트 마이너스. 근데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어디가 마이너스? 처음에 탄젠트 구하니까. 이거? 네. 아, 아까 선생님이 3, 4라고 얘기했구나. 미친 거야. 2, 4야.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땡큐. 여기다 2, 4로 쓰고 아까 선생님 말한 거 기억나. 3, 4라고 얘기했어. 자,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야 돼. 자, 순간 또 집중이 끊기면 이상한 행동을 해. 여기에 44번. 새로운 공식이 나온다는 건 좀 귀찮을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뭐 확통은 편하게 느끼는 이유가 공식 개념이 거의 없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면 돼. 그래서 이 확통을 되게 편하게 느끼고 미적분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그런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확통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 1등급 나온 친구 거의 없어.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확통을 선택한 친구 중에 1등급이 뭐야? 3등급도 안 나와 대부분이. 어차피 확통을 해도 대학 못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확통 문제 자체가 쉬운 건 아니야. 뒤에 난이도 높은 거는 다 어렵고.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1번과 2번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어떻게 한다? 양변 제곱해서 먼저 정리를 해라.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이런 조건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양변 제곱을 해라. 자, 전개하면 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자, 이렇게 먼저 더하면 1이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플러스 2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 되고, 자, 양변 빼기를 하고, 그럼 빼기를 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고 나누기 2까지 한꺼번에 하자.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 1번으로 바로 가도 되겠네. 무슨 소리냐? 요거 나중을 위해서 써놓는데 여기만 한번 다시 한번 써보자. 2에 그러면 요걸 살짝 미안해. 먼저 쓰지 말고
여기에서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이대각 공식이잖아. 사인 2세타 그게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자 1번 답은 얘예요. 그런데 이제 가로 2번 풀 때 아까 썼다가 지운 거 필요하다고. 자 여기에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2번 문제 먼저 쓸게. 이번 문제는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인데 자 우리 여기에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었어. 아까 썼다가 지운 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예를 풀려면 뭘 사용해야 돼? 변형식 사용해야지. 또 갑자기 1학년 과정이지. 세제곱 빼기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가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어떤 과목이든지 다 어렵지만 이 미적분이 이렇게 막 뭔가 계산한 거 쓰는 거 같거든.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 개념도 1학년 개념하고 곱셈, 덧셈, 뺄셈, 양변, 제곱 이런 거밖에 없어. 공식만 쓰는 게 알았다니. 그런데 뭔가 이렇게 써놓고 나면 지나가는 누군가가 혹시나 너희들 부모님 중에 학원에 뭔가 일 때문에 오셔가지고 살짝 보였다. 이 칠판을 봤다. 와, 우리 아들딸들이 대단한 거 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다니까. 복잡해 보이니까. 아까 이게 연장이지만 학생들도 그거야. 뭐 이거 별것도 아닌데 복잡해 보이거든. 우와 어려워. 미리 겁먹자. 근데 아니야. 공식만 내면 얘가 더 어떻게 보면 미적분 점수가 더 딸이 좋을 수도 있어. 뭐 그거는 뭐 좀 상대적이긴 하다. 자, 여기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얘가 바로 2분의 1. 자, 마무리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기 책처럼도 한번 풀어볼게요. DS. 얘는 DS도 간단해. 뭐냐면 얘 지금 변형 썼지. 인수분해 식도 사용할 수 있어. 자, 얘 인수분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자, 여기 뒤에 뭐가 들어갈까? 뭐가 들어갈까? 얘 인수분해 쓰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방법은 변형식 쓴 거고. 두 번째는 인수분해. 여기 뭐가 들어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야. 그러면 얘가 1이거든. 얘가 1이고 자 앞에 거는 2분의 1로 고치고 곱하기 가로 안에 1 자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써주면 되지. 잠시만. 미안. 선생님 좀 급했다. 여기 마이너스다. 그럼 여기 플러스로 바꿔줘야지. 자, 45번. 45번까지 딱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새로운 공식이 조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70페이지는 또 새로운 내용이야. 삼각관계 합성. 근데 50분까지 설명 못 끝나니까 45번 듣고 오늘은 마무리하자. 고생 많았고. 자, 45번. 자,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일 때 사인 2분의 세타 값 코사인 2분의 세타 탄젠트 2분의 세타 값을 구하는데 이번엔 세타가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어. 그런데 우리 지금 2분의 세타가 있잖아. 그럼 2로 나눠. 그럼 이 2분의 세타는 몇 사가 되는 거야? 2사가 되는 거야. 세타만 보면 3사고 2분의 세타를 보면 2사고. 자, 우리 탄젠트 세타가 나왔네. 자, 여기 세타 예각이라고 가정. 원래 세타는 3사야. 대신 예각으로 가정하고 삼각비에 의해서 이렇게 길이가 결정돼. 그러면 3분의 4가 나올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가 5의 길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값이겠지? 세타가 3, 4니까. 그러면은 5분의 4 뒤에 써면 되고. 코사인 세타도 뭐야? 마이너스 값이야. 그럼 얼마? 5분의 3이 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를 보자고. 단답방식. 2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고 자, 얘 계산하면 얼마가 돼? 5분의 4가 된대. 자, 그럼 여기 제곱을 없애면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고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지만 이때 이 2분의 세타는 1사야. 아, 미안, 2사야. 또 2사가 될 뻔했다. 2사가 되고 사인은 2사 분면에서 양수가 되니까 이때는 플러스만 남아. 플러스 루트만. 여기 4가 아니라 2가 되겠지? 루트 씌워서 정리. 자, 마찬가지지.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고 잠시만. 여기서 잘못했네. 얘는 1 그냥 빼기 5분의 3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얘가 5분의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2분의 세타도 2분의 세타 2사 2사에서 코사인 음수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로 쓰면 되지. 자,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 얘는 바로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5분의 1분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5분의 4를 써주고 그럼 이거 얼마? 4. 따라서 탄젠트 2분의 세타 얘는 양수값이 음수값이야. 얘도 2분의 세타가 탄젠트니까 여기다 루트 붙여서 마이너스만 쓰면 되지. 우리 어찌 딱 끝났구나. 자, 고생들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텍스트 39에서 55페이지까지고 자, 반복과 과제 나갈게. 43페이지부터 58페이지 43에서 58 43에서 58